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을 넘어갔고요. 벌써 한 해의 반이 이미 좀 넘어가서 지금 7월 달도 벌써 반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 또 한참 또 장마예요. 장마여서 비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와서 아마 출근길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네,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네, 혈관에 대해서 요즘들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계세요.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좀 오늘 주제를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네, 예전에는 뭐 혈관까지 신경을 좀 못 쓰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제 어르신들이 혹은 뭐 저희도 그렇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혈관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지만 근데 직접적으로 그 혈관에 대한 뭐 사실 진단부터 치료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발전되면서 혈관 이제 사실 치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적을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오늘 적을 뭐 말씀을 뭐 세세히 뭐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적이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적이 누군지는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심장 뭐 혈관, 뭐 뇌혈관 이런 심혈관 질환 혹은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뭐 많이들 지금 떠오르시긴 하죠. 떠오르시긴 하는데 뭐 예전에는 아마 딱 조금 뭐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아마도 콜레스테롤 얘기를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혈관 건강에 적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고요.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흡연이죠. 흡연과 같은 이제 생활 습관 속에 들어오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 이제 문제의 요소들. 그러니까 흡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제 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당.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예전에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다이어트를 했고 그래서 뭐 일일 일식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심지어 이제 뭐 약간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이런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제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저칼로리 혹은 이제 음식의 양을 좀 줄이는 경향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요요를 많이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뭐 MZ 세대들은 또 이 혈당 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현명하기도 하고 요즘 다이어트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면서 이 당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를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는 그 개념들을 많이 인지를 하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당 자체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제가 느끼기에도 혈관에 있어서 최대 적은 사실 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이. 과학에 들어온 당 자체. 우리가 뭐 당 독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당 독소. 이런 것들이 혈관 건강에 제일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왜냐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섭취해서 들어오는 그 콜레스테롤 양보다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오히려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고 뭐 지방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혈관 기능이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당이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여름이었다님 안녕하세요. 네, 당 관리가 제일 힘들기도 하죠. 요즘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나온 게 요즘 당뇨 환자들이 점점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환자들도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쯤이면 사실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쯤에는 그렇게 당뇨 환자들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어요. 유병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고요. 그런데 뭐 그 전에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생각해 보면 주위에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비만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좀 체구가 크고 이제 약간 뚱뚱한 사람들은 약간 이제 약간 잘 드시는 혹은 약간 풍요로운 이런 이제 풍요의 상징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했죠. 뭐 제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대략 이제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비만 인구와 당뇨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늘면서 이 당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비만 환자, 당뇨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아마 심혈관 질환의 요소들이 굉장히 좀 클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더 강해졌고 저희가 심혈관 질환 치료에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실 관심도 있고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혈관의 최대 적은 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혈당 때문에 저희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해서 이제 체크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부분에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속 혈당 측정기 자체가 이제 체중 감량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하지만 이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혹은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당이 이제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우리가 포도당을 흡수됐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괜찮은 방향이긴 한데 뭐 연속 혈당 측정기만 쓴다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가 되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내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내 몸의 혈당 반응들을 체크를 하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당뇨라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진단하는 이제 기준은 보통 이제 공복 혈당과 이제 식후 2시간 후 혈당 그리고 이제 당하혈색소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로만 측정하기에는 우리 몸에서 혈당의 변화는 사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숨겨진 혈당의 변화를 체크하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식사 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사실 그 부분이 우리 몸에 그리고 특히나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해보는 거고요. 내가 어떤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치솟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어떤 식사를 했을 때는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체크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거에 혈액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혹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바늘로 손끝을 찔러서 체열하는 우리 당 측정기가 있잖아요. 혈당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즘 뭐 연속 혈당 측정기도 사용해서 이 혈당의 변화들,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이제 장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 이제 비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또 과하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 한 2주 동안에 먹는 음식에 따른 혈당 변화가 어떤 건지 좀 체크를 해보면, 그로 인해 만약에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긴다, 혈당을 치솟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혈관 얘기를 항상 좀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또 혈관 부분들, 뭐 림프나 이런 혈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이제 겉모습은 아무리 이제 요즘 이제 뭐 피부 미용 이런 시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겉모습은 사실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제 결국에는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늙을 수밖에 없고요. 변화도 생기고, 아니 동맥경화 생기고, 좁아지기도 하고, 뭐 늘어나기도 하고, 여러 변화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뭐 저희 이제 한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뭐 80세 후반대까지 넘어가고 있고, 조만간 90대도 넘어가고. 제가 최근에 사주를 이제 와이프랑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뭐 약간 90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이상까지 장수하겠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랑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내가 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은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평균 수명이 아마 90세 이상이 넘어갈 거고, 이제 100세 시대는 넘어서 지금 뭐 12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점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수명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몸 안에서는 점점 사실 노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몸에서 사실 치명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혈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는데,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요즘은 건강 수명이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해요.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지내는 이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사실 늙고 노화가 돼서 혹은 고장이 나서 사실 병원을 다니면서 병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 자체는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사실 행복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사실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이 지내는 그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실제 이제 정말 진정한 수명이 늘어난 것이다라는 이제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늙으면 이게 나이가 들게 되겠죠. 노화가 되는데 혈관도 점점점 노화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혈관 검사를 계속하고 저희가 초음파로 혈관 쪽을 계속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젊은 분들은 혈관 안쪽이 굉장히 좀 매끈합니다. 매끈하고 혈관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얇게 돼 있어요. 얇은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뭐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당뇨나 이런 것들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혈관벽이 점점점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칼슘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침착돼서 플라크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혈관 내벽 자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약간 그 균일하지 못한 혈관벽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근데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봐도 같은 50대인데 어떤 분은 사실은 굉장히 혈관벽이 깨끗한데 또 어떤 분은 찌글찌글하고 안에 플라크도 차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관리에 따라서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혈관이 변하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이용해서도 그 혈관에 있는 기능적인 혹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일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런 혈관 청소라는 개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죠. 그게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또 어떤 분은 이게 어떻게 굉장히 지금 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약간 상충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제 저도 치료를 좀 해보고 경과를 좀 보더라도 치료를 해주게 되면 혈관벽 내피 세포나 혹은 혈관에 있는 플라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제거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치료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혈관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 당 독서라고 하는 그 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살 빼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맘먹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조금만 관리를 하면 내가 한 5kg, 뭐 내가 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뭔가 있어요.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뭔가 있어서 5kg, 7kg 뭐 빼야 돼요.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빼야 돼요. 그러면 굶지 않고 그냥 운동하고 하면 사실 잠깐 빠집니다. 당연히 요요가 오긴 하지만 잠깐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그 5kg 빼는 게 예전처럼 쉽진 않아요. 그게 그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신진대사 저하, 근육량의 저하, 여러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거고요. 젊었을 때는 당이 사실 조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도 금방 잠잠해지고,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잘 생기지도 않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우리가 췌장 기능도 떨어지고 몸에 사실 근육량도 빠지면서 사실 그게 기능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이나 건강관리, 내 몸 안쪽의 상태를 사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름이었다님, 네, 맞습니다. 사실 노화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내 생활 습관들, 뭐 소구하게 된 식상, 뭐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운동 부족들, 혹은 뭐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뭐 미세먼지 같은 자연 유해 물질들도 요인이겠죠. 요인이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요소들, 이런 것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가 아닐까 싶어요. 노화가 되면서 몸이 그걸 견디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항산화력, 면역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솔루션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켜보다 보면 이거 필요 없어, 이건 뭐 효과도 없어, 이건 안 해, 뭐 이거 해도 나는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누가 말을 하면, 뭐 제가 이제 말을 한 얘기를 듣던지, 혹은 다른 어디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뭐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시고 뭐 검색창에서 또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들을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하는데 뭐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자체를 열심히 좀 노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운동도 하시고 뭐 건강기능식품들 다 챙겨 드시고, 뭐 좋다고 하는 뭐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보시고, 다른 뭐 일반 이제 클리닉들이나 뭐 치료하는 데서 뭐 이런 해보시고, 다 해보시는 분들이랑 상태를 비교해 보면 정말 극과 극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랑 안 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극과 극입니다. 왜냐면 뭐든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한 것들이 사실은, 너무 과한 것들이 좋진 않긴 하죠. 하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조금 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는 조금 과하게. 그래야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병이 될 수 있고 또 내 심리적인 좀 불안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과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40대 초반일 때는 굳이 과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만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 앞으로 예전 제가 한 2, 30년 전에 느꼈던 60대와 지금 60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한 60대 이상이면 이제 약간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 설명할 때 고령이시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 뭐 60대는 사실 약간 청년, 중년, 중장년층 정도의 사실 개념이고 요즘 거의 한 80대가 넘어가야 고령이라고 설명드리고 한 70대 중반 이상은 돼야 고령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하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60대부터 더 관리를 하시고 70대, 80대 되면 더더욱이나 조금 더 과잉하게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검진이나 혹은 뭐 암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80대 이상은 굳이 하지 마라. 뭐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얘기는 나오지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고 해서 얻는 이득이랑 그러니까 해서 이제 기대하는 기대 수명이랑 치료했을 때 생기는 기대 수명이랑 하지 않고 생기는 기대 수명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지만 앞으로 사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되면 사실 그 부분의 개념도 아마 시대가 지나면 조금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꼭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네, 네, 그 부분이 정말 저도 얘기를 항상 드리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혈관 정말 이제 이 우리 몸에 정말 전신에 이제 있죠. 전신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혈관을 치료한 사람이기요. 혈관에 관심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제일 중요하다. 네, 다른 뭐 사실 뇌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장기들의 혈류를 공급하는 기관이 바로 혈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드리죠. 네, 검열님 안녕하세요. 네, 매일 유산소 운동 1시간씩 하고 식사할 때 식이섬유도 꼭 챙겨 먹습니다. 네,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오늘 건강 지키려는 노력하시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꾸준히 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걷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저희도 뭐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어디 사실 다니든 한두 정거장 정도는 좀 걸어 다녔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 왜 타? 그러니까 택시를 왜 타지? 저는 사실 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버스 한 두세 정거장은 그냥 걸어 다니지 뭐.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강했는데 요즘은 이제 대중교통들이 더 많이 발달하면서 좀 변화가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대사량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활동하면서 생기는 그 활동대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몸이 타고난 그런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일반적인 뭐 근육량이나 혹은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정해지긴 하지만 활동대사 부분들은 내가 얼만큼 활동하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아마 공감들 하시겠지만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잘 드시는데 요즘은 고칼로리 혹은 영양 섭취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만큼 활동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러면 나는 하루에 지금 검열처럼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운동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활동을 하루 종일 안 하다가 사실 30분, 40분 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약간의
드라이브만 살짝 약간 예열만 시켜줄 뿐이거든요. 예열만 시켜줄 뿐이라서 만약에 이제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조금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예열시킬 뿐만 아니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가동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시간들도 좀 조절 필요하지만 운동 강도의 조절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매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날씨 덥잖아요. 날씨 더우니까 저도 그렇긴 하지만 좀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요.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계속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냉방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건조해지고 목도 사실 계속 아프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거든요. 막 사실 이제 날이 이제 밖은 뜨거운데 안쪽은 좀 시원하게 온도 차이가 많이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하기도 싫고 피로하고, 그러니까 이때 뭐 다이어트 불꽃으로 하려고 하다가 컨디션 떨어지니까 못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1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죠. 운동은 사실은 요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필수예요. 운동은 필수고, 혈관 건강, 지금 옆에 혈관 지금 사진 보이잖아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곳곳에 다 있습니다.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 관리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또 싫어하는 게 담배 피는 거예요. 흡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뭐 환자분들이 대다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요즘 흡연에 대해서 관심도가 예전에 이제 금연에 대해서 붐이 확 올랐다가 요즘 이제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흡연 인구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즘 이제 연초라고 하죠. 실제 흡연하는 인구들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냄새랑 그런 이제 담배 냄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부족해 되고 나니까 흡연 인구들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전자담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전자담배 가게들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위치가 압구정역인데요. 압구정역에서도 없었던 전자담배 가게들이 한 세네 군데가 갑자기 이제 오픈하고 생겼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자담배 인구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전자담배. 사실 전자담배가 안전할 것이냐? 뭐 사실 그게 실제 우리 폐 건강 혹은 전신 건강에 뭐 그러니까 연초를 피는 거에 비해서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이제 전자담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자담배는 브릿지라고 말씀드려요. 흡연과 금연. 그러니까 흡연을 이제 끊는 금연으로 가기 전에 브릿지 상태로 쓰는 거지 대체용으로 쓰는 것은 사실 추천하지 않는다. 네. 전자담배 회사가 되게 싫어하겠지만 저는 이제 폐수술도 했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흉배과 의사로서는 폐질환이 있어서 특히나 폐암에 굉장히 큰 요소가 또 흡연이잖아요. 그리고 흡연 자체도 혈관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에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러니까 니코틴이나 이런 성분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면서 혈압을 올리는 고혈압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혹은 혈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들이마시는 연기 자체가 발암물질들이 굉장히 좀 들이마시잖아요. 우리 그 타르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 안 좋은 이제 연기들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암물질들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흡연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제
약간 이제 전자담배는 그 액상 니코틴을 연기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연하시는 보면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수시로 하거든요. 정말 수시로. 왜냐하면 그게 느낌이 연초 느끼는 것보다 조금 그게 부드럽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느낌은 모르지만 그게 한 번 피면 끊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좀 부드럽다고 해서 수시로 피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보통 개인 공간이라고 하면 그냥 수시로 전자담배도 계속 피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양이 그 연초보다 훨씬 더 많이 피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점들이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검열님 확실히 전자담배가 향도 원하는 대로 골라 필 수도 있고요. 연초보다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래도 금연하기 전에 좀 브릿지로 좀 펴라 라고 해서 전자담배를 사러 한번 가봤어요. 가서 쭉 봤더니 정말 향들이 달콤한 향부터 약간 뭐 이렇게 여러 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 게 보고 이래서 전자담배를 피는구나.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심지어 연초와 비슷한 맛에 제가 오늘 전자담배 광고는 아니고요. 전자담배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담배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피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금연하는 거와는 당연히 차이가 사실 많이 나겠죠. 근데 연초와 전자담배가 우리 몸의 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냐?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담배 얘기가 나왔는데 담배도 사실 좋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저는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여러 이유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요.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 같은 콜레스테롤, 이런 중성지방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혈관 건강에 분명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스타틴 계열 혹은 이제 고지혈증 약 치료를 하는 이유가 콜레스테롤 농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도 활성화되고 혈관 내피에 쌓이는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보면 경동맥 초음파나 이제 이런 혈관 검사를 하면 미세하게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플라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고지혈증, 이제 콜레스테롤 혈증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플라크나 뭐 그런 플라크가 작은 경우나 혹은 혈관벽이 그 안쪽에 약간 콜레스테롤이 축적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치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먹는 이제 당이 굉장히 좀 우리가 과잉당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이런 당은 결국에는 지방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게 쌓이면서 내장지방도 되고 지방간도 되고 우리 몸에 전신에 사실 지방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상태에 뭐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생성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의 직접적인 섭취보다는 당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식이섬유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이제 영양소로 대체하는 것도 좋죠. 뭐 단백질이나 뭐 지방도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우리가 심근경색 혹은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들은 뭐 이겁니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뭐 과체중, 신체활동 부족, 뭐 가족력 이런 것들 말씀드리지만 가장 1번으로 나온 게 사실 당뇨잖아요. 그래서 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최대적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당뇨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당뇨 인구, 왜냐면 전당뇨가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비만 인구도 점점점 늘고 있고요. 저희 주변에서 둘러봐도 아마 고도 비만은 뭐 초고도 비만, 고도 비만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만 인구, 그러니까 과체중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체중 많고요.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으로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 혹은 체중 관리로 인해서 체중을 좀 뺐다가 우리가 이제 요요가 오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뭐 거의 99%가 요요가 오잖아요. 요요가 오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이제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넘어가고 비만에 또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넘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요요가 또 반복되다 보면 이 당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굉장히 막 이래도 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 프로필 찍지 말라고 하거든요. 찍을 거면 정말 찍을 거면 그냥 단기간 준비하든지 아니면 정말 장기간 한 1년 동안 서서히 준비해라. 내가 시합 나가고 운동선수 아니라 그러면 서서히 준비하라고 하죠. 아니면 진짜 그냥 짧게 그냥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고 뭐 사진 찍고 그냥 끝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바디 프로필이나 이제 보디빌딩이나 이런 대회들 일반인의 참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반인의 참가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참가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짤들이나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막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수분 제한까지 하고 나중에는 거의 금식에 가까운 혹은 이런 영양 섭취 제한을 한 뒤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다기보다는 보기에 약간 근육이 발달된 형태로 사실은 사진도 찍고 체지방을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뭐 체지방을 뭐 5% 미만 혹은 뭐 10% 미만으로 줄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대회를 나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해야 된다고 이제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탄수화물 로딩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에 탄수화물 로딩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근육도 아마 근육량도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체지방량도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에서 탄수화물 로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탄수화물이 이제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수분이랑 함께 근육이나 뭐 간에 쌓이긴 하겠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그 쌓인 글리코겐이나 이런 당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지방으로 좀 바뀌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보통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 보면 그렇게 딱 하고 다치거든요. 다치거나 이제 선수가 아니면 선수나 정말 운동을 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고 좀 내려놓거나 그러면 정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요요가 100%입니다. 요요가 100% 와서 예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고 내장 지방도 더 많이 쌓이고 체지방도 사실 더 많이 쌓이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혈관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요. 오히려 요요가 아니라 요요가 더 치명적인 것이지 과체중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혈관 건강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유지하면서 지키는 게 낫지 체중을 급격하게 뺐다가 요요가 와서 체중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혈관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댓글들이 지금 좀 달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댓글을 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당 관리를 좀 잘 하라라는 게 오늘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죠.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혈관들. 제가 오늘 혈관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고요. 오드리 헵번님 무릎 뒤쪽에 푸른 혈관들이 징그럽게 보이는데 하지정맥인 듯한데 통증은 없고 보기만 흉한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정맥류는 이제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부 밑에 푸른 혈관들이 보이는 것들을 이제 3mm 뭐 이하의 뭐 망상정맥 혹은 이제 뭐 거미줄 혈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쪽에 뭐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을 조금 봐야 됩니다. 증상을. 그러니까 하지정맥류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정맥 부전이 있으면서 생기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치료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혈관만 비쳐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좀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하죠. 네, 경희님, 혈관이라 하면 정맥, 동맥 이런 거 다 포함이죠. 종아리 마사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차라리 압박시키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혈관이라고 하면 저는 심장도 큰 혈관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혈관을 짜주는 펌프,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큰 혈관. 근데 혈관이라고 하면 동맥과 세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세정맥, 그리고 정맥,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서 짜주는 혈액들은 결국엔 동맥을 통해서 말초, 발가락, 손가락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모세혈관에서 영양소 공급이나 노폐물 이제를 쌓아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정맥에서 모아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은 조금 덜해요. 팔은 우리가 손을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심장이랑 그래도 좀 가까운 편입니다. 가까운 편이긴 한데, 다리 같은 경우 발바닥, 뭐 발목, 종아리 부분은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력이 사실 계속 밑에서 당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리 쪽에 이제 혈액순환 장애들이 좀 잘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정맥순환 장애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있어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뭐 발바닥의 아치 이런 활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때 뭐 종아리 마사지 해주는 거, 뭐 약간 근막을 좀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막이 좀 뭉치거나 혹은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들이 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혈관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근육이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있다고 하면 그 근육 위쪽에 이제 피부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혈류들을 좀 보통 모아서 지나가는 이제 복제정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혈관들을 사실 너무 강하게, 혹은 이제 정맥 기능이 떨어졌거나 혈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피부 밑에 있는 이제 혈관들의 혈류 장애들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혈관 압력들이 좀 빵빵해서 혈관들이 이렇게 아까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튀어나오거나 실핏줄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 압력이 높은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강한 압력으로 혹은 이제 종아리 마사지기나 혹은 뭐 지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혈관이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터지는 거에서 끝나면 좋지만, 그게 터지게 되면 출혈이 일어나고 미세 출혈들이 일어나고 멍도 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혹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염증들도 생기고 뭐 혈전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으로 사실 종아리 마사지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폼롤러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압박 스타킹을 오히려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왜냐, 압박 스타킹은 그래도 지그시 일정한 압력으로 단계적으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추천드리긴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 다리가 좀 무겁고 불편하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이 좀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박 스타킹도 너무 강한 압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혈액순환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요. 낮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법을 아시고 정확한 상황방을 아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죠. 네, 즐거운 카커님, 네, 담배는 줄이면 안 되고 한 번에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담배 끊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뭐 담배 끊는 사람이랑은 좀 상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되게 독한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좀 어렵긴 하죠. 한 번에 끊는 게 쉽진 않습니다. 네, 파한대소님, 종아리 근육이 혈액순환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은 유전적인 영향이 커서 운동으로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평소에 운동하시는 운동과 신경 써서 드시는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근육이 커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육이 크지 않아도 사실 근육을 적절히 쓰게 되면 그리고 적절히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혈액순환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그 종아리 근육이 크다 보면 뭐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활동을 해도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해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종아리 근육이 너무 크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적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근육을 계속 써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약간 유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들이 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종아리 근육은 성장을 잘 하진 않습니다. 약간 타고난 게 굉장히 커요. 타고난 게 커서 여기를 키우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뭐 아무리 운동해도 사실 안 크는데 뭐 종아리 근육이 작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필수니까 운동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요즘 하는 운동은 약간 인터벌, 그러니까 약간 펑셔널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과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 뭐 크로스핏과 비슷한 이렇게 이제 운동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운동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약간 복합 관절 운동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상하체를 뭐 나눠서 그렇게 하진 않고 상하체 운동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리고 전신 운동도 섞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중간 쉬는 시간을 짧게 가짐으로써 숨도 많이 차게 하는 운동들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좀 키우는 운동과 전신 근육을 좀 골고루 쓰는 운동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운동들을 제가 하면서도 항상 이제 생각을 유념하는 게 꾸준히 하자, 끝까지 하자. 내가 지금 이제 뭐 했다고 하면 내가 50대든 60대든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고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다가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다가 다쳐서 운동을 쉬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치료하는 약들이 아니잖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급성 염증이 생겼다, 혹은 골맞다라고 하면 잠깐 먹고 사실 이게 회복되면 말지만 만성 질환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도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어느 날은 적게 먹고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야채만 먹고 어느 날은 고기 먹고 이렇게 먹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먹는 대로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은 따로 제한을 두진 않고요.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려고 하죠. 근데 음식에 있어서 이제 조금 많이 피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당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많이 좀 피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면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빵이나 떡이나 이런 단순당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많이 피해서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사실 시럽이 안 들어가 있는 종류로 먹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당들이 좀 빠져 있는 당들을 좀 빼고 좀 식사를 하려고 하죠. 네,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좀 네, 꺼비의 3종 세트님, 네, 심근경색을 운동 많이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심근경색은 결국에는 혈관이 이제 우리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히면서 혹은 혈전이 막으면서 심장 근육이 사실 괴사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평소에 혈관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혹은 플라크가 있어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긴 해요. 근데 평소에 틈틈이 건강검진 하시고 플라크가 있는지
혹은 혈관 뭐 벽의 두께가 뭐 너무 두껍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체크를 하고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하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 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왜 이제 복용 중인데, 보통은 혈관 건강 위해서 약 복용하면 얼마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러니까 떨어지는지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혈관 검사, 우리 약물을 먹고 혈액 검사는 뭐 바로 뭐 한 1, 2주 뒤에 하진 않아요. 1, 2주 뒤에 하진 않고요. 뭐 너무 높은 수치라고 하면 약을 먹어보고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보통 그렇게 한 달 정도 먹고 나면 부작용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스타틴 계열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근육 통증이나 혹은 약간 피로감이 느끼거나 뭐 다른 이런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혈액 검사를 체크를 해보고 약물을 좀 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혈관 검사는 사실 경동맥 초음파, 뭐 요즘 뭐 CT도 많고요. 관상동맥 CT도 있고, 요즘 이제 혈관에 칼슘들이 끼어 있는지를 좀 보는 그런 CT들도 많아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플라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검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초음파나 CT나 뭐 머리 같은 경우는 뭐 MRA라고 하는 MRI 같은 MR 이제 자기공명 그런 이제 혈관 조영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검사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다리에만 멍이 드는 것도 혈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멍이 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혈관이 미세혈관들이 터져서 생기는 이제 증상이거든요.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혈소판 같은 우리 피를 굳게 하는 응고인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네, 종아리 지나는 건 왜 그런가요? 많은 원인들이 있죠. 경련이 생기는 이유들은 많지만 근육의 이상 사실은 이제 운동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전해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반복된다고 하면 혈관 기능도 분명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화되면서 같이 늙는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혈관의 가장 큰 적은 저는 사실은 이제 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담배도 끊으시고요. 금연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필수이기 때문에 운동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라고 관리 소홀하시면 안 되고, 여름의 혈관 건강, 사실 위기 신호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